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가들이 사는 마을의 오퍼레이터를 맡고 있는 강윤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가들이 사는 마을 대표 김우성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약 1,400개의 촬영 그리고 1,000건 이상의 디자인 그 외에 어떤 마케팅 이런 자영업자분들이나 쇼핑몰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오늘 그 중에서 1탄으로 제일 많이 만들었던 어떤 메뉴입니다. 우리나라에만 200만 개가 넘는 레스토랑 카페에서 무조건 있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이 메뉴판에 비밀이 있다면서요. 메뉴판이 매출을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메뉴판의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갑자기 결론부터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우선 메뉴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얘기해 줄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판의 기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는 프랑스 기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530년대부터 프랑스인들은 이탈리아의 궁중 요리사들에게 요리를 계속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50년, 그러니까 16세기 중반부터 최고라고 불려지는 프랑스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레스토랑은 이런 궁중 요리사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세상이 바뀐 거네. 네. 궁중 요리사가 궁중에 있으면 되는데 거리로 나왔대. 네, 그러면서 이제 레스토랑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최초의 레스토랑 경영자는 1765년 파리에서 수프를 판매했던 A. 블랑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레스토랑의 기원어는 리스토어라는 영어로 회복시키다, 기력을 회복하다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인 게 밥을 먹으면 저희가 없던 기력도 생기고 힘이 솟잖아요. 그런 말에서 이제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식당은 있었지만 어떠한 고객이든 돈만 주면 맛있고 고급진 요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그런 식당 자체는 블랑자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궁중 요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메뉴판이 생겼다고 보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재미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블랑자 소송에 대한 얘기요? 그 아까 이 블랑자 있잖아요. 네. 블랑자 이분이 이제 사실 여행자들이 막 왔어. 근데 양고기 수프를 팔지만 양고기를 팔았나 봐요. 네. 양고기 양꼬치도 잘 못 드시는 분 있죠. 네, 냄새 나니까. 수프도 팔았지만 고기도 먹여야 되는데 그 양고기에 포도주를 막 섞어 먹는 거야. 그 요새 이제 포도주를 뭐 이렇게 약간 숙성시키는 그런 것처럼. 네. 그랬더니 이제 맛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했나 보지. 18세기에 소스 조합이 또 있었대요. 소스 만드는 어떤 형태 뭐 이런 건가 봐. 소스 조합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네가 그걸 소스를 써? 아니 이건 니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한 거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이 붙어있는 거야. 소송이 붙었는데 이제 이게 언론 플레이가 잘 됐나 봐요.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블랑자가 이겼고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길래 소송까지 붙어. 거기서 블랑자가 간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메뉴판이 번성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뉴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요리의 이름들과 설명을 굉장히 얇고 자그마한 종이에 적어놓은 걸 메뉴판이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메뉴라는 말이 작은 거, 작게 된 거라는 라틴어 미누투스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라틴어까지 나가게 되네요. 네. 결국 메뉴의 아이디어 역시 레스토랑이 탄생지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네요. 좀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레스토랑이 먼저 프랑스에서 시작됐잖아요. A 블랑자. 네.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에 손이 잘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에스크리토라는 식단표가 있었대요. 레스토랑이 막 생겼는데 레스토랑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데는 양고기가 예를 들어서 15%인데 어떤 데는 17%인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스크리토가 이제 식단표가 뭐냐면 그냥 이 가격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식비 구성이 어떻게 돼서 이 가격이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였대요. 처음에는 지금의 약간 메뉴판이랑 좀 틀리게 어떤 우리가 이 가격을 봤는데 이런 시대를 써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고 이게 점차 변형이 돼서 지금 현재 쓰이는 레스토랑에 쓰이는 메뉴명, 설명, 가격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메뉴판이 지금의 메뉴판의 효시라는 건가요?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메뉴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메뉴판의 모습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초반에는 궁중요리사의 설명 정도로 시작이 되었다가 19세기 중엽부터는 공중식당을 드나드는 식도락가들을 위해서 요리 포스터를 제작한 것이 지금 현재 메뉴판의 효시라고 합니다. 식도락 가면 요즘에 일종의 파워블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한량이죠, 한량. 그거 불러고. 식사도 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알리고. 그렇죠. 네. 그 포스터의 힌트를 얻은 레스토랑 주인들이 요리에 이제 정성을 쏟다가 이제 점점 레스토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입구에다가 메뉴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지나가다가 볼 수 있게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메뉴판 디자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 유명한 예술가들도 메뉴판 디자인까지 그냥 메뉴판인 줄 알았는데 역사와 전통이 많이 있어서 놀랍네요. 하나도 안 놀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데 처음 얘기했던 거는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심리학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메뉴판에. 네.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본론! 지금부터 메뉴판에 담겨있는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많은 메뉴판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메뉴판을 새로 만드시거나 변경하실 때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분들도 만족하고 사장님의 매출도 오르는 메뉴판의 심리학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좋아졌죠. 네, 첫 번째. 메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손님들이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바로 선택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심리학에서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보통 한 카테고리당 7가지의 메뉴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면 에피타이저에서 7개, 메인 메뉴면 메인 메뉴에서 7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당 7개의 메뉴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메뉴 개발 전문가 그렉 랩에 따르면 메뉴가 7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결국은 예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메뉴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렉 랩은 이제 7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에런 앨런이라고 레스토랑 컨설턴트 전문가가 있어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지만 이분의 연구를 보면 고객이 식당을 떠날 때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맛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요새 사실 맛이 없으면 식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맛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불만족스러운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아는 건 이건 줄 알고 시켰는데 그 맛이 아니었던 거라든지 그랬으면 괜히 돈을 날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만족스럽지 못한 걸로 재방문도 안 하고 다른 집을 찾게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이오와 주립대학 연구 결과에 두 그룹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A그룹과 B그룹. 한 그룹에는 그냥 식사를 하게끔 했고 다른 한 그룹은 DID를 통해서 샐러드를 영상을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샐러드를 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70%나 많이 샐러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 교수 브라이언 맨켄에 따르면 배가 고플수록 이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이미지들을 한 번 보면 시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해요. 당연히 메뉴판도 마찬가지라 이제 사람들이 메뉴판에 사진을 넣게 된다면 이게 더 맛있어 보일 거라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게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밀고 싶은 메뉴에 사진을 넣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때 DID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프린트된 거는 사실 종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짧게 넣을 수도 있지만 DID 같은 경우는 50인치든 60인치든 32인치든 거기에 사진 하나씩만 넣어도 되는 거죠. 네. 디지털이다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보면 카페나 이런 데들 천장에 달려있는 DID들이 많이 있고 그건 점점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촬영서부터 편집서부터 DID 제작까지 다 해드립니다. 세 번째, 가격 노출을 최대한 숨겨라. 숨기라는 것보다는 메뉴 이름과 설명이 가격보다 좀 더 부각되게 하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이름과 메뉴 설명, 메뉴 사진에 더 집중을 하게 만들려는 거죠. 아까 잠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메뉴판의 심리학 이런 것도 있었는데 스페인 어디 되게 잘 팔리는 식당이거든요. 사진도 옆에 좀 있고 되게 화려한 글씨가 있어. 무슨 필기체 같은 거를 막 있어. 네. 근데 밑에 구라고 써있어. 그게 뭐 프랑인지 달러인지 뭔지 써있지도 않아. 그런 식으로 되게 작게. 그러니까 어차피 돈 쓸 거 좀 더 가격보다는 가격 보고 고른다기보다는 메뉴명과 설명에 집중하게 만들자는 거죠. 네. 그냥 훑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보다는 좀 더 음식 설명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네 번째, 미끼 상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들어봤어요. 미끼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메뉴판에 미끼 메뉴. 네, 보통
그 말도 안 되는 가격 때문에 다른 가격들이 밑에 보면 되게 싸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게끔 하는 게 바로 미끼 상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삼계탕을 먹어봤는데 일반 삼계탕 12,000원, 전복 삼계탕 15,000원, 해신탕 8만원, 10만원 써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제일 위에 해신탕 가격 하나 놓고 삼계탕을 이제 딱 놨을 때 삼계탕이 12,000원이든 15,000원이든 일단은 해신탕보다 싸니까 네. 그런 느낌이 오는 거고, 해신탕도 누가 시켜먹으면 좋은 거고. 어제까지 시켜 먹었습니다. 오. 아니 지금 이분은 좀 럭셔리하신 분이셔 보니까. 멋지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특별한 사람이랑 갔는데 이왕이면 메뉴도 특별하고 비싸더라도 그걸 시켜주면 상대방이 되게 난 특별한 존재구나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우리 회식 한번 하시죠. 우리 우리가 사장님한테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장님 한번 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하시죠. 보면은 세트 메뉴도 많이 이제 메뉴판 심리학에서 이용을 한답니다. 세트 메뉴를 그냥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세트 메뉴 같은 경우는 A 세트 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 18,000원, B 세트 한 27,000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비슷해 보이니까 A 세트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럴 때 C 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33,000원, 4,000원짜리. B를 팔기 위한 작전인 거죠. 와인 한 잔을 더 넣는다든지 파스타 하나를 더 넣고서 세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미끼 세트를 만들어서 최고 세트보다는 그 바로 밑에 세트를 시키는 그런 확률이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자 메뉴판, 매출을 높여주는 메뉴판의 다섯 번째. 자 메뉴판에도 금싸라기 땅이 있다. 처음으로. 아니 이때요. 어딘가요? 메뉴판을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지가 있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네.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일까요? 왼쪽 처음 아니에요? 왼쪽 처음 이렇게. 그 왼쪽 하단. 왼쪽 하단.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보니까 사람의 시선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의 상단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여기. 근데 보면 아까 왼쪽 상단, 처음. 그리고 왼쪽 중간, 그러니까 왼쪽 상단은 이렇게 럭셔리한 미끼 상품을 네, 보면 돼. 그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미끼 상품 당하시는 타입이. 제일 비싼 걸 시키고 보시는 스타일인 거고, 그 밑에 이제 ABC 세트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걱정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알아서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다음 거 보시죠. 메뉴 이름이 길수록 잘 팔리는 음식. 그게 6번째인데요. 음식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상세할수록 더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린다는 코넬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스타라고 그냥 쓰기보다는 캐서롤 지방에서 만든 파르메산 치즈, 자비올리를 곁들인 파스타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더 고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다음 설득력이 있어서 매출을 높인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하는데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스탠포드 대학교의 계량 언어학 교수 댄 주라프스키는 6,500개의 메뉴판에서 65만 개의 메뉴의 어휘와 가격을 분석했다고 하네요. 보니까 6,500개의 메뉴판에서 65만 개니까 한 메뉴당 한 100개 정도의 단어를 분석한 거예요. 맞네요. 네. 근데 이 메뉴를 설명하는 어휘가 길수록 가격도 더 비싸진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 설명에 따르면은 한 글자가 늘어날수록 18센트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생각하면 200원 정도 200원 정도. 합니다. 설명이 길수록 고객의 머릿속에서 메뉴의 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네요. 그냥 뉴욕 스테이크 43달러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고기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또 숙성을 얼마나 시켰는지를 한 문단으로 길게 써놓으면 훨씬 더 비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목초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나라별로도 다를 것 같은데 어디가 소고기가 맛있는 데이죠? 한우. 우리는 그냥 한우. 횡성한우. 그치. 횡성에서 저기 저 해풍에 맞은 건초를 먹인 횡성한우. 벌써 맛있다. 그치.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3, 4천 원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7번째. 향수를 자극하라. 이번엔 또 심리학인데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음식이 있지 않나요? 네. 나 있어요. 뽑기. 뽑기! 저번에 압구정 거기 테스토리아 촬영을 갔을 때 네.
할머니가 뽑기를 하고 계시는데 1,000원, 2,000원이 옛날에는 진짜 막 어렸을 때 진짜 쌌거든. 근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주차하고 나면 갔는데 퇴근하신 거야. 아 진짜 아직까지 먹고 싶다. 요즘에도 많이 먹는데 저는 학교 앞에 있었던 떡볶이 생각이 많이 나요. 아, 떡볶이. 네, 그런 맛을 내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각자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코넬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왠지 좀 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원료를 사용했을 때 좀 더 비싸게 먹어도 괜찮다, 만족스럽다라는 마음을 주게 된다고 하네요. 그냥 청국장이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비워준 청국장 이런 게 좀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메주로 만든 청국장. 네, 강원도 입장에서 만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걸 해주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저희 우리나라도 그런 그냥 다시마가 아니라 고향의 맛 다시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청정바다에서 엄마 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그치. 다 그런 느낌에서 오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맞아요. 네. 그 약간 그 설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말 설명이 길면 길수록 그거랑도 좀 일맥상통하겠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지금까지 스탠퍼드대 언어학 교수, 코넬대, 그리고 오하이오대 등에서 연구한 메뉴 공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만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한 번씩 복습을 해보고 매출을 높이는 메뉴판의 비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메뉴는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카테고리당 최대 7개를 넘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메뉴판에는 사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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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영어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진을 봤을 때 70%나 더 많이 메뉴를 그 샐러드를 주문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진보다는 요새 점점 더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DID가 요새 한 3, 4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냥 메뉴판에 이렇게 프린트로 하시는 것보다 DID라면 한 10년 쓰잖아요. 그죠? 영상만 하나 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자, 네, 세 번째, 가격 노출을 최대한 숨겨라. 원이나 달러 표시를 넣지 않고 차라리 대체적으로 12, 9 이런 식으로 숫자만 넣는 편이 더 좋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네 번째, 미끼 상품, 즉 미끼 메뉴를 만들어요. 제일 비싼 걸 하나 위에다 박아놓고 밑에 다른 가격이 약간 좀 합리적. 한번 놀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게 하는 거죠. 네. 이거를 너무 터무니없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합리적인 어떤 그 진짜 비싼 걸 한번 넣어 놓는 거예요. 셰프님이 자신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가격도 제대로 받고 그만한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네. 자, 다섯 번째, 메뉴판에 최대한 좋은 자리를 만들어요. 메뉴판에도 그 고객들이 눈이 가는 그 위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메뉴판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대표님들께서 파시고 싶은 그 메뉴를 제일 오른쪽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 같은 고객이 오면 아까 미끼 메뉴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제일 왼쪽 상단, 아까 왼쪽 상단이라고 했죠. 네, 제일 위에다 그냥 30만 원짜리 납사를 박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A 세트랑 B 세트랑 C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제일 많이 파시고 싶은 그 메뉴를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목이 길수록 더 잘 팔린다. 메뉴가 더 길게 이름이 지어진다면 맛있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좀 더 이 가격을 써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죠. 길어요. 메뉴명이 길게 형용사를 많이 쓰면 쓸수록 가격도 비싸진다. 가격이 비싸진다. 그냥 한 단어가 넣을 때마다 얼마씩 올라간다고요? 200원. 200원. 네, 200원이요. 그러니까 단어를 갖다가 좀 없는 걸 만들어서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 쓰면 가격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향수를 자극하라. 이게 저 정도 나이만 돼도 향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향수를 자극하는 약간 이제 옛 생각이 나게 하는. 오늘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7개 정도를 했네요. 그렇죠? 네. 처음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1편에 나오면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공부가 좀 많이 됐죠? 네. 여태까지 이 프로를 만든 이 영상을 잠깐 찍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들다 보면 약간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저희가 만들기 전에 이 영상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또 저희한테 사진 촬영이나 메뉴를 디자인을 시키지 않으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판에 심리학을